좋습니다. 감성 경영론 6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는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제안, 그리고 감성을 통한 동기부여, 리더의 영향력 행사와 감성 리더십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복되게 이야기하지만 주차별로 통합 자료를 연결되게 여러분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너무 요약했을 때 여러분들이 연결감이 저하되기 때문에 자료를 연결해서 진행하고 또한 강의만 들어도 이해가 쉽게 올 수 있도록 복습을 통하면서 연결해서 해당 주 내용을 강의하도록 그런 방법의 교수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6-1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제안인데요. 그 전주에 했던 내용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우는 것보다 여러 번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한 여러 번 듣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겠죠. 5주차에는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과 실행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고 기술급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잠시 살펴보고 또 6주차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과 실행 방안인데요. 소속 욕구를 충족시켜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팀워크, 협력과 동료애를 장려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감정 욕구들이 모두 충족될 때 구성원들은 동기가 부여되고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 동기부여 수준은 낮아지게 된다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포춘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봤더니 상위 20% 기업들, 그러니 잘 나가는 20% 기업들의 구성원의 4가지 감정 욕구 충족 수준이 아주 높게 나타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거기에서 또 나오고 있는데요. 경영자 동기 부여 능력이 조직 차원의 감정적 욕구 충족 역량만큼 중요하다는 내용을 여기서 지적했습니다. 또 경영자의 단 5분의 대화로 직원들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콜센터 직원들의 동기부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콜센터는 이직률이 매우 높고 근무 사기도 최악이라는 내용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여기에도 경영자가 5분만의 대화로도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와 동기부여 수준 및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애덤 그랜트 교수의 연구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위해서 기업에서 사용하는 방법들을 봤더니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도전적인 목표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동기부여에 영향을 주더라. 또 성과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인파워먼트를 통해서 권한과 책임을 이행받고 또 필요한 기식을 습득하고 또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노력을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하더라는 내용입니다. 인파워먼트라는 것은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권한과 책임을 이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목표 관리를 짜고 보상하고 인정해주고 경영에 참여하고 또 권한 이임하고
권한과 책임을 주는, 그래서 다시 목표 관리를 하는 이런 내용들이 동기부여 수단으로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인데 MBO는 너무도 유명하죠. 각 경영대학에서 각 대학에서 MBO 과정을 석사과정 수준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팀, 부서, 프로젝트 및 개인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사용해서 성과를 모니터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목표 관리는 목표를 측정 가능하고 계량적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면서 구성원 또는 조직 단위의 능력 범위 안에 설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주고 그것을 모니터해서 평가까지 이렇게 관리하는 것을 MBO라고 한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봅니다. 그래서 MBO 단계 모형을 봤더니 목표 설정을 하고 실행 계획을 개발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 계획을 또 수정하고 다 해놓은 그 내용들을 평가해서 다시 한번 피드백하는 이런 과정으로 넘어가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을 하고 그 목표 설정된 목표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실행 계획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가 나온 것을 성과를 평가해서 그 성과 평가된 것을 피드백을 해서 다시 목표 잡을 때 쓴다는 내용이 목표 관리 단계 모형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했는데 1단계 목표 설정하고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실행 계획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마지막에 평가해서 다시 목표에 반영한다는 내용이 지금 MBO 내용의 석사 과정 2년 배울 것을 이렇게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리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인데요. 보상은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보상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개인, 팀, 부서 혹은 조직 목표 달성을 했을 때 받는 내용의 보상을 해주는 것인데 스톡 옵션 혹은 현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 주장들이 계속해서 이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성과의 질과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다만 성과와 양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밝혀냈다. 그래서 보통 금전적 인센티브 이런 내용들은 생산 공장에서 오히려 더 중요하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뒤에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니엘 핑크라는 학자는 인센티브는 직원들을 일이 아니라 돈에 집중하게 만든다, 이렇게 해서 창의성이 요구되는 21세기 업무에는 인센티브 제도가 해롭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근과 채찍으로 대변되는 금전적 보상은 많은 양의 생산을 요구하는 과거 조직에서 적용됐을지 모르지만 요즘같이 혁신과 창의성을 요구하는 오늘날 조직에는 효과적으로 적용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혁신과 창의성이 금전적인 보상에 의해서 종기가 부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인센티브 제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단순한 업무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랬고 타성에 젖어서 그냥 방식을 고수하거나 아니면 시행하기 쉽기 때문에 기업들이 선호하고요. 그런데 금전적 보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학자들은 금전적 보상과 같은 외재적 보상은 효과 측면에서 매우 일시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부정적인 내용을 합니다. 그리고 금전적 보상은 낮은 수준의 욕구만 충족시켜진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다니엘 핑크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사례를 가지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후지츠 성과주의 리포터 이 책자의 저자 시게유키는 지금 성과급 제도를 후지츠가 대표적으로 도입했는데요. 그 성과급 도입의 목적은 유능한 소수 인재를 발굴해서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나머지 직원들에도 동기부여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고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었고 또 고가 등급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다수 직원들이 사기가 급속도로 저하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몇 차례 걸쳐서 제도를 손질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성과급 제도를 실패를 선언하는 후지츠 사례를 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타이어 업체인 브리지스톤. 브리지스톤은 요즘 우리나라 차에도 국산 차에도 바퀴가 이렇게 장착이 되는 경우가 있죠. 여기도 성과주의를 도입을 했는데요. 하위 고가 직원들의 업무 의욕 상실을 초래하고 하위 직원들이 일을 않게 되니까 상위 고가 직원들의 업무가 점점 많아지게 돼서 이들이 또 불만을 표출해서 실패했다는 이 사례입니다. 그런데 동양 쪽이 아닌 개인주의적 기업 문화의 바탕을 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시어스사의 자동차 정비센터 직원들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개인별 수리 실적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했더니 직원들이 불필요한 수리를 부담시키는 일이 자주 발생을 해서 오히려 고객의 가장 큰 불만족 요인으로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급격히 저하하고 회사 이미지마저 하락하는 이런 내용 때문에 마지막에는 철회시켰던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변동급 프로그램인데요. 연공 소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보상하는 전통적 급여와 달리 각 개인들과 조직이 이루어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보상을 한 것을 변동급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요건 조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단순 성과급 제도인데 이루어낸 성과에 비례해서 일정 액수를 제공하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생산직 근로자들한테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도고요. 보너스 제도는 임원들 혹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보너스 자격이 있는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만 배타적으로 정해지는 것을 보너스 제도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윤 분배 제도인데요. 이미 회사의 수익성을 바탕으로 해서 설정된 일정한 규칙에 준해서 조직 전체 직원들에게 보상을 주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현금으로도 주기도 하지만 스탁 옵션으로 제공하기도 하죠. 이런 변동급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번째는 집단성 배분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룹 생산성 향상 정도에 따라서 그룹 전체 구성원한테 일정 액수를 제공하는 집단성 배분 제도도 있고요. 기술급 프로그램인데 여기에서는 임금이 고정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의 기술과 능력에 따라서 임금 수준이 정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 부분은 지금 ERG 이론하고 성취 동기 이론, 공정성 이론의 기초를 해서 이 내용을 진행을 했던 내용입니다. 선택적 복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선택 항목 추가용 복리 후생 프로그램인데 전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공통 항목 그리고 직원들의 선호에 다르게 선택하는 것 다양한 항목 선택 항목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듈형이 있고 그 다음에 선택적 지출 계정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었죠. 종업원 인정 프로그램 여기에서는 지금 급여, 복리, 후생, 성과급이나 업무 환경 개선을 통해서 동기부여는 기업
경영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제한된 예산에서 적은 또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종업원 인정 프로그램은 저비용으로 구성원의 동기를 부여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야기했는데 그때 미라이공업 종업원 인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때 설명을 했었죠. 일본의 미라이공업 종업원 인정 프로그램인데 이 회사는 생산품 98%가 특허 상품입니다. 성공 사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허 상품인데 일본 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도 10개는 넘습니다. 이 회사는 인정 프로그램인데요. 하찮은 아이디라도 직원들이 낸 제안에 적은 금액이지만 상금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은 상품으로 개발해서 상품화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허품이 98%나 되고 또 일본 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이 제품도 10개나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그룹 모두를 인정해 주는 것이었는데 구성원의 조직 성과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행동이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보상과 인정의 구성원에게 즉시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이지만 상금을 줬고 또 그 제안이 바로 상품으로 개발하는 상품화를 시켰던 성공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했고 경영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내용인데요. 유한양행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는 거의 이 공익법인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 소유가 50% 이상이 넘는 아주 독특한 구조인데요. 되게 이 내용을 보면 재밌었습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팀장급 이상 간부들은 모두 직원 투표로 뽑았는데 실제로 창업자인 신창현 대표는 직원 투표를 통해서 대표이사에게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행 박사 사례에서 지금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행 박사는 창업 5년 만에 일본 여행 1위, 직원수 45배, 그럼 매출이 100배로 성장하는 그런 성공 사례입니다. 인파워먼트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인파워먼트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지식, 기술을 사용하고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임해 주는 것을 인파워먼트라고 한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5주차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지금 6-1 구성원 동기 부여 제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성원의 동기 부여를 위한 제안인데 첫 번째는 개인차를 인정해야 된다. 조직 구성원들은 똑같지 않다. 그들은 다른 욕구, 태도, 성격 그리고 다른 개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기 부여를 위해서는 개인차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직무에 매치해라. 사람과 직무 조화가 동급에 좋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높은 성취 욕구를 가진 사람에게 적절한 도전적 목표와 자율성과 피드백이 주어지는 직무를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표를 이용해라.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잘 해나가고 있는지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동기부여를 위한 제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에게 목표 달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된다. 구성원 실제 목표 달성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다고 믿는 구성원들은 노력을 안 터나는 것이죠. 그래서 경영자는 구성원이 확신을 갖고 목표 달성을 위해 과업을 수행할 때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확신시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은 개별적으로 하라. 구성원의 개인차를 파악하고 급여, 보상, 인정, 원하는 지위, 자율성, 참여도 등등 개인에게 맞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보상하라. 그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성과 보상을 연결시켜라. 구성원은 노력한 결과로 나타난 성과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원에게 내재적 보상과 외재적 보상의 균형을 통해서 즉각적인 성과 보상이 이루어진 것이 중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내재적인 보상, 외재적인 보상은 어떤 것일까요? 금전적인 보상, 스톡옵션 이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균형을 통해서 보상과 연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재적 보상은 여러분이 배웠던 대로 감성 경영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스템의 공정성을 점검하라는데 구성원은 보상이나 산출이 투입과 비교해서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투입 대비 산출물이 공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사람들은 열심히 하더라 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제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데 지금 뒤에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원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표현해야 된다 하는 부분인데 자신들을 돌봐주는 경영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표현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금전을 무시하지 마라. 금전은 기본적 욕구 충족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돈을 주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일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내용인데 일본의 미라이 기업 설명을 했었죠. 거기에서도 작지만 포상금을 줬고 그 다음에 성취욕을 돋구기 위해서 그 아이디어는 바로 제품으로 상품화시켜서 만들어냈던 것 이런 것들이 특허 상품이 거기 생산회사의 90%를 넘는 성과와 또 시장 점유율 1위인 아이템이 10가지가 넘는 내용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감성을 통한 동기부여가 있는데 기업들은 지금 비용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내용을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비용 투자 부분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때문에 감성 경영을 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어려울수록 우수한 인재 확보를 하는데 투자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성을 통한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지금 강조한 학자들이 되게 많은데요. 금전적 보상의 만병통치가 아님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내용 연구 결과인데요. 에리얼리 교수팀이 인도 마두라이에서 87명의 참여자들을 색으로 나누어 목표 달성을 하면 보상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는 인도인의 하루치 급여에 해당하는 4루피를 지급했고 두 번째 그룹에는 2주 급여인 40루피를 지급했고 네 번째 그룹은 5개월치 급여인 400루피를 인센티브를 약속을 했습니다. 결과는 기업인들의 상식과는 정반대였습니다. 40루피의 인센티브를 약속받은 그룹 성과가 최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높은 인센티브가 더 낮은 성과로 연결됐다는 보고서가 있는데요. 실제 있었던 보고서를 그대로 여기에 지금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보너스가 성과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봤더니 오히려 많은 보너스를 받는 쪽으로 이렇게 목표를 설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내는 데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됐네요. 뉴욕시 사례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그렇게 좋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요즈는. 그래서 지금 공립학교에 대해서 지금 인센티브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 출석률과 졸업률 목표 달성을 하면 교사 1인당 3,000달러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뉴욕 시장이 성공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은 실패했습니다. 블루오션을 적용을 해서 성공 시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교사들 인센티브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센티브 제를 줬는데 4년간 운영을 해보니까 오히려 학생들의 성취도가 떨어졌다는 게 문제로 됐다는 내용의 사례가 여기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1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려 합니다.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제안에 대해서 했고 다음 시간은 6-2에서 감성을 통한 동기부여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습니다.